창밖으로 밀려드는 안달루시아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엘레나의 마음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72세. 남편 리카르도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그리고 엘레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시린 바람처럼 맴돌았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 정성껏 가꾼 파티오의 부겐빌레아마저도 남편 없이는 색을 잃은 듯했다. 벽난로 위에는 젊은 시절 리카르도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엘레나는 마른 손으로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쓸었다. 리카르도, 보고 싶어요. 혼잣말은 회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마드리드에 사는 아들과 바르셀로나에 있는 딸은 각자의 삶이 바빴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반가웠지만 화면 너머의 목소리는 늘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손녀 소피아는 가끔 들러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었지만 젊은 아이의 생기는 잠시 머물다 갈 뿐 엘레나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외로움을 달래보려 손녀가 사준 태블릿 PC를 만지작거리는 날이 늘었다. 큼지막한 아이콘과 느릿한 터치에도 불구하고 엘레나는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을 세상과 연결해줄 유일한 창구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우연히 아미고스 시니어라는 노년층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친구들이라는 뜻의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용기를 내어 서툰 솜씨로 프로필을 만들었다. 좋아하는 것은 정원 가꾸기, 뜨개질, 해변 산책. 며칠이 지났을까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하비에르 자비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중후한 모습이었다. 배경은 고풍스러운 서재 같았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당신의 글에서 따뜻함이 느껴져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레나의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낯선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 망설임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올랐다. 몇 번이고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하비에르.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작은 화면 너머에 잊고 지냈던 온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스멀거렸다. 하비에르와의 대화는 엘레나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다정한 아침 인사가 도착해 있었고 저녁이면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밤늦도록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비에르는 엘레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녀가 정성껏 가꾼 파티오의 장미 사진을 보내면 진심으로 감탄했고 새로 시작한 뜨개질 스웨터의 무늬에 대해 이야기하면 세심하게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는 리카르도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조차 그는 질투하거나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정말 멋진 분이셨군요. 당신이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는지 알겠습니다라며 엘레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종종 엘레나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스페인 시인의 시 구절을 보내주거나 오래된 플라멩코 음악 링크를 공유하며 감성을 자극했다. 엘레나,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를 들으니 마치 알함브라 궁전의 분수 소리처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런 식의 감미로운 말들은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일깨웠다. 엘레나는 다시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었고 외출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비에르는 이상할 정도로 화상통화를 피했다. 오래된 휴대폰이라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요. 핑계는 매번 달랐다. 그가 보내주는 사진 속 모습은 늘 멋졌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항상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듯한 얼굴, 배경만 달라질 뿐 표정은 거의 그대로였다. 엘레나는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다. 나이 든 사람이니 기계 다루는 게 서툴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비에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엘레나,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어제 시장에 갔다가 그만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지 뭡니까? 당장 필요한 돈이 조금 있는데 며칠 뒤 연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그는 100유로 정도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엘레나는 순간 망설였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분명 꺼림칙한 일이었다. 하지만 곧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 주었는데 이 정도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는 구체적인 상환 날짜까지 약속하지 않았는가. 엘레나는 하비에르가 알려준 대로 동네 작은 가게에 가서 눈치를 살피며 100유로짜리 기프트 카드를 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카드 뒷면에 코드를 긁어 사진을 찍어 하비에르에게 전송했다. 고마워 엘레나. 당신은 정말 천사입니다. 곧바로 도착한 그의 감사 메시지에 엘레나는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고 뿌듯함을 느꼈다. 그 작은 도움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주말이 되자 손녀 소피아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20살 남짓한 소피아는 밝고 활기찼지만 예리한 구석이 있었다. 그녀는 금세 할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과 달리 태블릿 PC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혼자 웃음 짓거나 가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 그리고 전보다 조금 더 들떠 보이면서도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 할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엘레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소피아의 눈을 피할 순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엘레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피아는 할머니의 태블릿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열려있는 메시지 창에는 하비에르라는 이름과 다정한 대화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프로필 사진.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전문 모델처럼 너무 완벽하게 나온 사진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할머니, 하비에르라는 분 누구세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레나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친구야. 좋은 분이란다. 친구? 요, 할머니, 혹시 이분 직접 만나보셨어요? 아니면 화상 통화라도? 아직은 그럴 기회가 없었어. 하지만 곧 만나기로 했단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소피아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요즘 인터넷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있다고요. 저 사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진짜 같지 않아요. 엘레나는 소피아의 말에 발끈했다. 소피아, 넌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구나. 하비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데 넌 아직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으로 손녀에게 화를 낸 것이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하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소피아는 할머니 몰래 하비에르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했다. 뭔가 꼭 알아내야 해. 그 후 엘레나와 소피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엘레나는 손녀의 걱정을 자신과 하비에르의 관계를 시샘하는 것으로 치부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럴수록 하비에르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하비에르는 엘레나의 신뢰를 확인하자 더욱 대담해졌다. 그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다. 이번에는 마드리드에 사는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엘레나의 모성애를 자극했다. 엘레나, 당신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엘레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비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의 아들이었지만 하비에르의 고통은 고스란히 그녀의 고통으로 느껴졌다. 내가 외면하면 저 가여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엘레나는 남편 리카르도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신의 노후 자금을 떠올렸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하비에르와 그의 아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비장한 결심을 했다. 약 5,000유로.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돈을 하비에르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걱정 말아요, 하비에르. 제가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그녀의 메시지에 하비에르는 당신은 정말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당신이 있는 네르하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라며 엘레나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함께할 미래.
그 달콤한 약속은 엘레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와 달리 조금은 긴장된 얼굴이었다. 은행에 가서 하비에르에게 돈을 송금할 생각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소피아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예고 없이 찾아온 손녀의 모습에 엘레나는 놀랐다. 소피아, 여긴 어쩐 일이니? 소피아는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잠시만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비에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라고? 소피아 또 그 얘기니? 할머니는 지금 바쁘단다. 엘레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손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번엔 진짜 증거가 있어요.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할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하비에르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인터넷 검색 결과가 떠 있었다. 구글 이미지 검색. 소피아는 밤새 할머니 몰래 캡처해둔 하비에르의 사진들을 검색했던 것이다. 보세요, 할머니. 이 사진, 하비에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누엘 코르테스라는 지금은 은퇴한 스페인 배우예요. 다른 사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 도용한 사진들이라고요. 화면에는 하비에르의 얼굴과 똑같은 그러나 다른 이름과 정보가 적힌 여러 개의 웹사이트 링크들이 떠 있었다. 엘레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바로 그때 엘레나의 태블릿 PC에서 요란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비에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기야, 은행에는 잘 도착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죠. 빨리 송금해야 아들 수술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엘레나, 제발 시간이 없어요. 메시지는 점점 더 다급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혹시 소피아가 또 당신을 방해하는 건가요? 그녀 말 듣지 말아요. 그녀는 우리가 함께하는 걸 질투하는 거예요. 날 믿어요, 엘레나.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그 돈 없으면 우리 미래는 끝이에요. 엘레나는 스마트폰 화면 속 소피아가 제시한 냉정한 증거와 태블릿 화면 속 하비에르의 애절하고 다급한 메시지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 하비에르와 나누었던 다정한 대화들, 그가 주었던 위로와 설렘, 그리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소피아의 눈물 어린 호소와 스마트폰 화면 속 낯선 배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꿈 같은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지만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은행으로 향하려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엘레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비에르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눌러 그의 프로필을 찾았다. 차단하기. 망설임 끝에 버튼을 누르자 하비에르의 얼굴 사진과 함께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엘레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배신감, 허탈감,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깊은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조용한 집안을 가득 메웠다.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 곁에 다가와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송두리째 부정당한 마음이었다. 엘레나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눈멀게 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엘레나의 격정적인 슬픔이 잦아들었을 무렵 소피아는 다시 할머니 곁을 찾았다. 두 사람은 파티오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엘레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리카르도가 떠난 후 느꼈던 사무치는 외로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리고 하비에르의 다정한 말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소피아는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곁을 지켰다. 그날 이후 엘레나와 소피아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 소피아는 할머니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년층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고,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 그룹 정보도 찾아주었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녀의 격려에 힘입어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다시 뜨개질 바늘을 잡았고 파티오의 시든 꽃들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엘레나는 서툰 솜씨지만 또렷하게 태블릿 화면에 메시지를 입력했다. 수신이는 소피아. 소피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내 손녀딸. 화면에는 메시지 전송됨이라는 작은 글씨가 떴다. 엘레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작은 희망의 빛이었다. 안달루시아의 석양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엘레나의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소피아는 예전보다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았고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해변을 산책했다. 엘레나는 소피아의 도움으로 태블릿 사용법을 조금씩 익혀나갔다. 이제는 멀리 사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제법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하비에르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미래에 대한 약속들은 쓰디쓴 후회와 자책감으로 변해 그녀를 괴롭혔다.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피아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단순히 사기꾼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가 겪은 일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점점 더 많은 노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였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처럼 힘든 일을 겪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엘레나는 깜짝 놀라 손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그저 어리석은 늙은이일 뿐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익명으로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로맨스 스캠 수법이나 예방법 같은 글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작은 소셜미디어 계정이라도 만들어서 할머니 이야기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들어 공유할 수도 있고요. 엘레나는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끔찍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을지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 한구석을 움직였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또 다른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손가락질할지도 몰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용기에 감사하고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도울 거고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소피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엘레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도와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부터 엘레나와 소피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소피아는 노년층 온라인 안전지킴이라는 이름의 작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엘레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 심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는지 등을 소피아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글과 이미지로 콘텐츠를 만들었다. 하비에르가 보냈던 시구절, 알고 보니 유명 시인의 작품 도용, 화상통화를 계속 피한다면 일단 의심하세요. 당신만이 날 이해해줘요. 외로움을 파고드는 위험한 속삭임, 기프트 카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입소문을 탔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 감사하다는 메시지, 자신도 부모님께 알려드려야겠다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엘레나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에 함께 분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경험이 더 이상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엘레나는 더 이상 파티오에 앉아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지 않았다. 대신 태블릿 앞에 앉아 소피아와 함께 다음 콘텐츠에 대해 의논하거나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댓글에 답글을 달기도 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내세요.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같은 답글을 달 때면 엘레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어떤 충만함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하비에르가 주었던 거짓된 위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었다. 그녀의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네르하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예방 강연을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할머니를 설득했다.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가 어떤 전문가의 설명보다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강연 당일 엘레나는 긴장했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비에르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의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때로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을 가득 메운 노인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몇몇은 다가와 엘레나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내주어 고맙다. 나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엘레나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다. 물론 하비에르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했고 문득 가슴이 시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상처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소피아와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돈독해졌다. 단순한 할머니와 손녀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변화를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엘레나는 손녀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엘레나와 소피아는 네르하의 유럽의 발코니라 불리는 전망대에 나란히 서서 푸른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엘레나의 은빛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날렸다. 소피아,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구나. 엘레나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애정이 가득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스스로 이겨내신 거예요.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걸요.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엘레나의 마음은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했다. 사기꾼 하비에르는 잡히지 않았고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엘레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든든한 손녀가 곁에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세상과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다. 엘레나와 소피아의 노년층 온라인 안전지킴이 활동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고 스페인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소피아의 격려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이자 치유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 노년층 복지 포럼에 초청받았을 때 엘레나는 어느 때보다 긴장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요,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진솔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할머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엘레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차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단순히 사기 피해 경험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이 겪는 외로움과 소외감, 디지털 격차가 어떻게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저는 사기꾼에게 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레나의 진심 어린 연설은 큰 감동을 주었고 포럼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그 중에는 엘레나와 비슷한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었던 다른 노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함께 분노하며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 엘레나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겪은 아픔이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연대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네르하로 돌아온 엘레나는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활동을 이어갔다. 소피아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스마트폰 활용 및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며 질문조차 제대로 못하던 동네 노인들이 이제는 엘레나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궁금한 것을 묻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으면 함께 상의하기도 했다. 엘레나는 그들의 든든한 정보 보안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엘레나의 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선다는 식의 뒷말. 온라인에는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엘레나는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 소피아와 그녀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피아는 언제나 할머니의 편이 되어 주었다. 엘레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비에르는 그녀의 삶에 깊은 흉터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 흉터는 그녀가 더 강해지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UTV 88 Total Characters 1680.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엘레나는 70대 중반을 넘어섰다. 은발은 더욱 희끗해졌고 얼굴의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따뜻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미망인이 아니었다.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이자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소피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마드리드에서 번듯한 직장을 구했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네르하를 찾아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노년층 온라인 안전지킴이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제 소피아의 전문적인 손길이 더해져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엘레나는 주로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했고 실제 운영은 소피아가 맡았다. 두 사람의 협업은 세대 간의 성공적인 소통과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가끔 엘레나는 하비에르를 떠올렸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감정은 분노나 슬픔보다는 연민에 가까웠다. 타인의 외로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불행할까. 엘레나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흔들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한 번은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꼭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라도요. 엘레나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다, 소피아.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야. 너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겠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걸 믿는단다.
그녀의 말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엘레나는 여전히 파티오에 앉아 뜨개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리카르도의 빛바랜 사진 대신 소피아가 선물한 최신형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태블릿을 조작하여 손녀와 영상 통화를 하거나 아미고스 시니어 커뮤니티에 들어가 다른 노인들과 안부를 나누고 자신이 만든 온라인 안전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어느 늦은 오후 엘레나는 파티오의 흔들의자에 앉아 완성된 아기 스웨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곧 태어날 증손주를 위한 선물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다. 문득 태블릿에서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엘레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화면을 확인했다. 지역 복지관에서 온 정기 교육 일정 안내 메시지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입력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충만했다.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외로움이 머물던 자리에는 사랑과 연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자리 잡았다. 엘레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안달루시아의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지중해 바다처럼 평온하고 깊었다. 엘레나의 75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소피아는 할머니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엘레나의 집 파티오에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려진 음식과 케이크, 그리고 그녀를 아끼는 이웃들과 복지관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아들과 딸 내외도 오랜만에 네르하를 찾아 자리를 함께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축하 노래 속에서 엘레나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하비에르에게 속아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다. 촛불을 끄기 전 엘레나는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사랑하는 내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저처럼 외로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엘레나는 소피아와 단둘이 남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럼 아주 행복했지. 네 덕분이야, 소피아. 에이, 또 제 덕이라고 하신다. 소피아가 웃으며 할머니 어깨에 기댔다. 정말이란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 너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 엘레나는 손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들이 존재했다. 그 중에는 하비에르처럼 어둠을 품은 별도 있겠지만 소피아처럼 따뜻한 빛을 내는 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엘레나는 이제 알았다. 며칠 후 엘레나는 소피아와 함께 마드리드로 향했다. 이번에는 강연 때문이 아니었다. 스페인의 한 방송사에서 로맨스 스캠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엘레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떨리는 일이었지만 엘레나는 담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그토록 쉽게 사기꾼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경험담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취약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엘레나와 소피아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연락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는 물론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엘레나와 소피아는 모든 연락에 일일이 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엘레나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네르하의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며 파티오를 가꾸고 뜨개질을 했다. 지역 복지관에서의 교육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녀의 얼굴에는 늘 온화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이 함께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은 엘레나의 삶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소피아는 마드리드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엘레나는 사랑스러운 증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기쁨을 누렸다. 증손주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놀며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조잘거릴 때면 엘레나는 자신이 처음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던 서툴렀던 시절을 떠올리며 웃음 짓곤 했다. 노년층 온라인 안전지킴이 활동은 이제 엘레나와 소피아 개인의 노력을 넘어 여러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엘레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자문 역할을 하며 가끔 중요한 행사나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도 알려져 노년층 대상 온라인 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엘레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전히 소소한 일상 속에 있었다. 네르하의 따스한 햇살 아래 파티오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는 것, 이웃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것, 시장에서 싱싱한 과일을 고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하비에르 사건 이후 그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더욱 깊이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엘레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리카르도와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소피아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엘레나는 자신의 삶이 슬픔과 기쁨, 상처와 치유가 끊임없이 교차하며 흘러왔음을 느꼈다. 하비에르는 그녀의 삶에 큰 폭풍을 몰고 왔지만 그 폭풍우는 그녀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엘레나가 증손주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소피아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과 딸 네외가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엘레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불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는 평온하고 충만해 보였다. 문득 엘레나는 하비에르가 보냈던 프로필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온화해 보이던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탐욕과 기만. 그리고 지금 앨범 속 자신의 얼굴에 담긴 진실한 미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소피아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는 소피아와 함께 귀여운 증손주가 할머니를 부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구나, 내 강아지들. 엘레나는 화면 속 증손주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가족들의 따뜻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통화를 마치고 엘레나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고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수많은 색깔들이 어우러져 깊고 풍요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리카르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들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저녁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엘레나의 80세 생일은 조용하지만 특별하게 치러졌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산과 온라인 안전지킴이 활동을 담은 작은 기념 책자를 만들어 선물했다. 책자에는 엘레나의 인터뷰, 그녀가 쓴 글, 활동 사진, 그리고 그녀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엘레나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연이나 공식적인 활동에 자주 나서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네르하의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혜와 경험을 나누었다. 그녀의 블로그 댓글창은 여전히 활발했고
때로는 그녀의 조언 덕분에 사기 피해를 막았다는 감사 인사가 올라오기도 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아미고스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 메시지는 간결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당신의 글을 오랫동안 읽어왔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엘레나는 순간 망설였다. 하비에르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의 메시지에 무조건적인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또한 섣부른 기대나 환상을 품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메시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온라인에서 만난 분과 개인적인 만남은 갖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녀의 답장은 단호했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은 그녀에게 신중함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카를로스는 엘레나의 답장을 존중했고 그 두 사람은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좋은 온라인 친구가 되었다. 엘레나는 더 이상 로맨틱한 관계를 갈망하지 않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엘레나의 마지막 날들은 평온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네르하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척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과 복지관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마지막까지 보던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미처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작성되어 있었다. 수신인은 소피아. 사랑하는 소피아, 할머니는 이제 괜찮단다.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부디 너의 삶을 용기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렴. 그리고 기억하렴.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지혜는 영원히 소피아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날 것이었다. 엘레나의 삶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깊은 상처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치유, 그리고 연대를 통해 아름답게 완성된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녀가 가꾼 파티오의 부겐빌레아는 다음 해에도 변함없이 화사하게 피어날 것이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노년층 온라인 안전지킴이 활동을 계속했다. 할머니가 남긴 기념 책자와 다큐멘터리 자료는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고 그녀는 할머니의 경험과 자신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더욱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데 힘썼다. 그녀는 종종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리움에 잠기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남긴 긍정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다. 할머니의 삶은 소피아에게 단순히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엘레나가 떠난 후에도 네르하의 작은 집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가끔 그곳을 찾아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파티오의 흔들의자에 앉아 할머니가 늘 바라보던 지중해를 바라보면 마치 할머니가 곁에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속삭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 번은 소피아가 할머니의 블로그에 추모글을 올렸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 그리고 그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글이었다. 그 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엘레나를 추모하고 소피아를 응원했다. 그 중에는 엘레나 덕분에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젊은이, 엘레나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노인 등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다. 엘레나가 뿌린 씨앗이 그녀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태블릿 PC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람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와 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디지털 기록이 아니라
한 여성이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남긴 사랑과 지혜의 유산이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의 아이들도 자라 할머니 엘레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증조할머니가 겪었던